안녕하세요. 브레인 PD 민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그트레인 뇌인지 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프린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뇌인지 훈련이라 그래서 아랫줄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코그트레인,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코그트레인부터는 2단계 훈련으로 1단계 훈련에서는 훈련 모드를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훈련을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별도로 뇌파 측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코그트레인부터는 프로그램별로 이제 그 실시간 뇌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이유는 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특수 능력을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뇌파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코그트레인 프로그램이 8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은 이제 제 거로 들어와 가지고 D2 프로그램 하나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래 하단에 보이는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로그램이 밑에 깔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만 아직 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 스타트를 클릭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끝까지 관리자가 설계해 놓은 그 계획대로 끝까지 쭉 이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D2부터 X트루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프로그램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데모 프로그램으로 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훈련 설명을 드릴 프로그램은 D2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주의력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특히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아이들 학습 능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집중력 하는데 집중력을 발달시키기 이전에 주의력이라는 것을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주의력이라는 것은 선택적 주의력이라는 이 선택적이라는 말이 앞에 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 무수히 들어오는 많은 정보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주의력이 먼저 발달을 한 후에야 그것에 대한 정보에 대한 몰입도가 생기는 집중력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주의력을 먼저 발달시키는 게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의력을 발달시키는 게 이 D2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D2 첫 번째 단계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스타트 버튼 누르기 이전에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팁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숫자 소문자 뒤에 점 2개가 같이 찍혀 있는 경우에 맞았다고 체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개의 예시가 보여지는데요. 2개의 예시 중에 헷갈리게 나와요. P도 나오고 Q도 나오고요. 소문자로. 그리고 점이 1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 있는 경우에는 체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 B인데 점 하나 아니죠? 화살표 방향 보셔요. B인데 점 등이 아니죠? D여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D에 점 2개 맞습니다. D에 점 2개가 찍혔죠? 이것도 맞네요. 아니죠? 화살표 방향에 D에 점 2개가 찍힌 게 맞다면 체크. 요거 맞죠? 또 얘도 아니네요. 자, D에 점 2개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잘 살펴봤습니다.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D2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요령을 체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면 순식간에 몇 개씩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코그 트레이닝 되겠습니다. D2-1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2-2 두 번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2-1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기억력에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경도 인지 장애가 없으신 상황이시면 4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원분들이 직접 설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자 선생님께서, PD님께서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D2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들어가서 살펴보실게요. 네, D2 두 번째 프로그램 실행을 하니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가장 기본 단계이고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예시적으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맨 왼쪽에 이쪽 칸에 보이는 소문, 영어 단어와 점의 개수가, 점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 상단에 점이 찍혀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다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마치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있고요. 자, 바로 여기 보입니다. 다들 보이시나요? 뒤에 위쪽, 아래쪽에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B에 왼쪽, 오른쪽에 점이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또 B의 아래쪽에 점이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D2의 두 번째 단계 프로그램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단계가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개만 맞추는 게 아니고 정답이 여러 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작업 기억을 하는 엠백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백 프로그램은요, 어떤 뇌발달이라든가 기억력 향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 전에 그 TV 모 프로그램에게 이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력 발달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엠백 해가지고, 물론 뇌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기존에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참 감사하고 다행이게도 나의 뇌파를 조절하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이 브린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백도 D2와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한번, 원백은 쉬우실 것 같고 투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투백을 설정을 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는 사용자, 즉 회원님께서 직접 이거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원님의 상황과 상태에 맞춰서 브레인 PD 선생님께서 설계를 다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투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2개 이전에, 1개 이전 말고 2개 이전에 어떤 그림이 나왔냐, 그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맞다면 체크, 아니면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모 나왔습니다. 네모, 세모, 하나, 둘,
동그라미. 아까 네모 나왔었죠? 체크하시면 안 되죠. 동그라미, 별. 이번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동그라미. 그렇죠. 빨리 클릭 안 하면 이렇게 X가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속도, 시간을 조금 빨리 설정해놔서 이게 빨리 지나가는데요. 자, 아니죠? 동그라미 기억하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두 번째 전에 동그라미가 나왔으니까 아니죠. 자, 다시 별. 별. 이번에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될까요? 두 번째 이전에 별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체크. 빨리 체크 안 해서 X표가 된 거예요. 조금 빨리 눌러볼게요. 네모, 별. 이번에 나와야 될 건 네모죠. 아니죠. 그럼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별. 세모. 이번에 어떤 게 나와야 되죠? 별 모양이 나와야겠죠? 체크. 그렇죠? 네모. 세모. 이번에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죠? 네모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설계해 놓은 그 숫자대로 총 6팩, 즉 6개 이전에 어떤 모양이 있었는지 맞추게 되는, 그렇게 해서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MPEG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은 지금 1초부터 3초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크게 이 부분도 경도 인지 장애가 없는 이상, 기억력이 너무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중간 2초에 맞춰 대부분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면 너무 저학년 아이들이나 조금 따라가기가 조금 버겁다, 그러면 3초. 요거는 PD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주시게 됩니다. 지금은 2개로 먼저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뭘까 하는데요. 직접 해보시면 요것도 요령이 금방 생깁니다. 2팩까지 너무 쉽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 4팩부터 일반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1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1단계는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이에요. 이제 2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MPEG 2단계는 난이도가 훨씬 더 이제 어렵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MPEG 2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실행을 했는데요. 자, 스타트 버튼 누르기 이전에 MPEG 1과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MPEG 1은 문제가 다 하나씩 각각의 개별로 끊어져서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전에 뭐가 보였어? 그걸 맞추면 또다시 새로운 도형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가 새롭게 나와서 더 기억하기가 편했다고 보면, MPEG 2단계는 문제가 끊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전에, 2개 이전에 이 수백이니까 전전이 되겠네요. 2개 이전에 어떤 도형이 나왔는지 계속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집중력이 잠깐 흐려지면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션을 끝마칠 때까지, 완전히 수행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푸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풀고 나면 뇌가 굉장히 피곤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억력 향상을 시키는데 그 특수한 기능을 굉장히 많은 신경망을 발달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세모, 투팩입니다. 네모. 지금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세모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나와야 될 건 네모죠. 그 다음 아니죠? 그 다음 아닙니다. 그 다음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가장 낮은 단계인 2개 이전에, 그러니까 투백이기 때문에 하나 이전이 되겠네요. 하나 이전에 바로 그 전에 어떤 도형이 나왔냐,
기억을 계속 하고 계셨다가 그거를 연이어서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눈 팔 사이가 없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을 찬찬히 되짚어 보시고 두 단계로 설정을 해 놓은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시다 보면 분명 요령이 생기세요. 이 요령은 뭐 3백, 4백, 6백까지 다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6백까지 간다면은 정말로 기억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돼 있겠죠. 실질적으로 작업 기억력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다. 나 기억력 지금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4백 정도는 돼야 4백 정도는 수행을 하셔야 기억력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D2부터 N백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자,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들은요. 지금 멘탈 로테이션, 포인트 오브 뷰 요거 두 개는 도형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 잘하면 좋겠잖아요. 벌써 수포자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특히나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도형 연산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한 브레인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특히나 그 여성분들이 이 도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겠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왜 그러냐면 공간 지각 능력은 남성분들이 조금 더 발달돼서 태어납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요. 생리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뭐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거니까 더 못하는 거야 라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인트 안에 그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 멘탈 로테이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문제 카운트만 나와 있고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맞춰 보시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도형이 이 방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맞냐 틀리냐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런데 보여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아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됩니다. 방향은 360도 어느 전환으로 전환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맞냐 틀리냐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시켜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한 번에 그냥 끝까지 쭉 다 맞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맞춥니다. 근데 이거는 뭐 슬퍼할 일은 아니고요. 예, 훈련하면 됩니다. 충분히 뇌파 훈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하려면 특히나 수학에서도 도형 연산 문제를 잘 맞추게 하려면 이 도형 프로그램인 이 두 가지 프로그램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면 됩니다. 논리 추상적 사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트 오브 뷰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뭘까? 아까 멘탈 로테이션은 입체적이었습니다. 입체적인 도형을 360도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에 얘랑 똑같은 모양이냐를 맞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단면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향에서 본 단면도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방향에서 보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아래서 봤네요. 아래서 봤을 때는 어떤 게 나올까요? 자, 오른쪽에서 봤습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제가 빨리 클릭을 못하네요. 네, 뭘까요? 아닙니다. 자, 이쪽에서 봤습니다. 아래서 봤네요. 이해 가셔요?
사선에서 봤네요. 아래 사선이면 어디로 가 있을까? 요건가요? 네. 왼쪽에서 봤네요. 아니네요. 사선 왼쪽 아래에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도, 즉 어느 방향에서 어느 시점에서 봤냐, 그 본 시점에서의 나온 그 단면을 맞추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공간 지각 능력이 생기게 되고 수학적 사고에서도 도형연산, 특히나 도형연산을 잘하게 되고 또 추상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데 가장 엄청나게 어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우리 아이들 논술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논술 학원을 또 따로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 학원도 많이 보내고요. 논술 사고가 또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자, 우리 아이들 논술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에서 카드 3장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한 장 제시가 되면 내가 아래 나온 카드 중에 무작위로 마음에 드는 거 한 장, 또 한 장 제시가 되면 나도 한 장, 또 한 장 제시가 되면 나도 한 장. 그래서 프로그램이 3장, 내가 3장, 총 6장의 그림, 카드를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자전거.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네. 자,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림, 이 카드에 따라서 이야기를 써내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써내는 거는 회원 마음입니다. 대신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타고 가다가 멋진 오픈카를 보았다. 거기 운전석에는 멋진 아저씨가 타고 있었다. 내 자전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예쁜 고양이를 만나 저 멀리 기차가 오는 것을, 네, 글씨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오는 것을,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3가지의 이 이미지, 이 그림이 다 들어갈 수 있게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OK를 누르면 저장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자 PD 선생님이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눌러볼까요? OK 누르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주 지극히 주관적으로 PD 선생님이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논리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냐, 근거가 있냐, 이야기가 잘 매끄럽게 이어졌냐,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졌냐에 근거해서 점수를 주게 되겠죠. 창의력은 조금 전에 저같이 쓰면 참 창의력 빵점이겠죠. 흑백으로 이미지가 보여진다곤 하나 아이들의 상상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자전거가 산악자전거인지 또 아이들이 특히나 요즘 좋아하는 자전거인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발 자전거일 수도 있고요. 외발 자전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창의력을 북돋아줄 수 있게 또한 그런 역할도 브레인 PD 선생님이 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문장력.
글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 썼는지, 정말 호기심 있게 잘 썼는지, 흥미 유발을 잘 일으키면서 썼는지, 그런 것들을 총해서 점수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저는 제가 기록했으니까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고 오케이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글 쓰는 거, 발표하는 거,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또 글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 논술 실력이 부쩍 향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룹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룹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기억력이 많이 저하되셨거나 특히나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게 재미도 있거든요. 네,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안에 글씨가 나오고 글씨 안에 색이 입혀져서 나옵니다. 색깔이 칠해져서 나오는데요. 자, 그 글씨에 속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게 트릭입니다. 글씨에 속으시면 안 되고 글씨에 입혀져 있는 그 색을 보셔야 됩니다. 그 색깔을 맞추시면 돼요. 객관식입니다. 주관식 아니시고요. 자, 어떻게 풀어보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를 누르시면 빨간색입니다. 이해 가셔요? 초록색이죠? 글씨에 속지 마세요. 빨간색이죠? 색깔을 보셔요. 파랑색입니다. 네, 초록색이죠? 글씨 색깔을 보세요. 파랑색이죠? 자, 초록색입니다. 글씨 색깔을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노란색이죠? 글씨 색을 보세요. 맞는 색에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몇 문제가 지나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씨에 속지 마시고 그 안에 칠해져 있는 색칠, 색깔을 보시고 아래 4가지 색깔 중에 객관식이니까요. 맞는 색깔을 클릭하시면 맞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릭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를 하는 거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코그 트레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계속 되돌려서 프로그램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은 부사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설명 코그 트레인 여기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레인 PD 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